에브리 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분석해드리는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여론조사 분석을 위해서 홍석준 전 국회의원님을 초대했습니다. 홍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구의 아들 홍석준 의원입니다. 홍 의원님은 국민의힘 당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가 46% 대 41.6%로 오차 범위 내인 4.4%로 좁혀졌으니 여론조사가 반가웠겠습니다. 지금까지 ALS 조사에서도 가장 가까웠던 게 한 7% 격차가 났는데 이번 에브리 리서치의 조사 결과 이제 4.4% 났다는 것은 이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첫 번째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깜짝 놀란 반가운 뉴스였습니다. 이쯤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추세적으로 상승 곡선에 있어서 이제 나타날 거다, 오차 범위 내에 나타날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시기가 문제였습니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지금 오차 범위 내에 어떤 추격하는 어떤 결과가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선은 쉽지 않은 대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보궐 평가되는 어떤 그런 성격이었고, 그리고 경선에 따른 어떤 컨벤션 효과를 이런저런 어떤 자본 때문에 누리지 못했고,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세대별로 20대, 30대까지는 학생운동, 노동운동에 또 전념하시다가 40대, 50대는 또 국회의원과 경기지사 시절이 있었는데 60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보면 좀 대중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좀 잊혀졌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가 좀 좌파에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자기적인 성격도 있습니다만은 좀 거구 이미지다, 강성이다, 그런 것 좀 있어서 김문수 후보의 어떤 경쟁력에 대해서 우려했던 바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파파남이다, 까도남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파도 지금 자꾸 이제 미담만 지금 나오는 그런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이제 노출이 됨으로써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좀 상승 추세는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18일 1차 그 TV 토론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후보 캠프에서는 굉장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 의하면 일부 상승은 있었습니다만 미미한 움직임밖에 없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지금 이준석 후보가 지난 조사보다는 한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것도 작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소정당 후보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지율이 하락하는 게 상례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여러 가지 결정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저는 사표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되느냐 여부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개인적인 역량은 뛰어나지만 군소정당 후보의 한계, 특히 좌우 진영 갈등에서 어떻게 보면 좀 텀바구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어쨌든 1% 오른 것은 이준석 후보가 이번 TV 토론에서 굉장히 잘했고,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좀 논리적 허구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파고들어서 공격한 포인트,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지역 간, 세대 간 승부처에서 어느 부분을 관심 있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지켜보고 또 캠페인 전략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집토끼는 지키고 산토끼는 일부 이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영남의 이제 전통적인 우파 보수 정당의 어떤 지지 기반 텃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어떤 동향이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마다 약간은 지금 다르겠습니다만은 PK 같은 경우는 심지어 비슷하게 나온 여론조사들도 많고, 또 TK 같은 경우는 30%가 훨씬 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할 때는 21%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남권을 얼마만큼 집토끼, 자유파의 어떤 본질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이번 대선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또 당연히 수도권이 지금 51%, 5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얼마만큼 김문수 후보가 선전하느냐 면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2.3%고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44.6%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김문수 후보가 승리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역에 TK 지역에 지역구 의원이었던 홍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표본이 좀 적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유파의 가장 심장부인 TK에서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참 충격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일단 첫 번째 자유우파 보수 진영에서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굉장히 좀 실망감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는 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힘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느끼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좌파 민주당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어떤 지역민들의 어떤 이런 분노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샤이 보수화되고 있다. 그 반면에 TK에 있는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 좌파 성향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당에서 특히 대구 경북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좀 노력이 저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 김문수 후보가 서문시장을 방문했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곳이고 해서 서문시장에 갔는데 사실은 보통 때 같으면 서문시장에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모든 당원들이 가서 굉장히 이제 그 시민들과 같이 있고 특히 이제 서문시장 가면 반드시 식사를 하는 것이 이제 칼국수집 아니겠습니까? 칼국수집에 서로 들어가려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가 식사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참석한 현역 의원이 거의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지금 당내에서 경선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만큼 이제 상처가 큰 어떤 결과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 하는 어떤 지레짐작의 어떤 패배 의식이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결과로 저는 온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제가 뭐 방송이라든지 유튜브 방송을 할 때 댓글로 그 지역에 뭐 현수막이 없다 하는 것들이 막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김문수 후보 이런 어떤 상승 흐름을 특히 대구 경북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승리의 원동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굉장히 많은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도 결국은 지역에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서 이번 여론조사에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김 후보 지지층은 60.6%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이준석 후보 지지층은 72%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는 결국은 본인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지지율을 얻을 자신이 있다면 앞으로 본인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정치적 자산으로 삼기 위해서 끝까지 완주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하의 어떤 지지율, 제가 볼 때는 한 뭐 5%라든지 이 정도 내외의 어떤 지지율이 이제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우파의 어떻게 보면 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단일화를 할 생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지지층은 반드시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서 해야지 이길 수 있고 특히 또 이준석 후보와 단일을 하면은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될 거다. 뭐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저렇게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인 다수가 후보 단일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 지지층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좌나 우나 일단은 그 굉장히 기존의 거대 정당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당원으로 많고 특히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일화를 반대하는 지지층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혁신당의 당원들의 대다수는 이준석 후보 개인의 어떻게 보면 좀 역량으로 따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따라올 가능성이 많다. 만일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후보를 꺾고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장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에브리 리서치 있던 여론조사 결과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일단 김문수 후보가 오차 범위 내로 쫓아왔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했을 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여론조사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지하는 자유우파 보수 국민 사이에 이제 이길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을 불어넣게 되고, 또 일부 이준석 후보 지지층 중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반대로 또 지금 투표를 포기했던 무관심한 우파 보수 지지층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컨벤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를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방송에 나오신 우리 홍 의원님께서 역시 국민의힘 당원이고 전직 국회의원이시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 중심의 어떤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거일이 앞으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앞으로 2주 남은 대선에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어떤 게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한 세 가지를 꼽고 싶은데,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물론 여기는 좀 군소정당 후보입니다만은 이제 구주화 후보가 이제 포기를 했고, 앞으로 남은 분이 이제 한교안 전 대표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범우파 보수 어떤 진영의 어떤 단일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각종 어떤 설화, 어떤 말실수, 이런 것들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저께 이재명 후보의 커피값 120원이라든지, 또 김문수 후보와 똑같죠. 민주당의 순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문수 의원이 출산 가산점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설화 말실수가 어느 진영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합리적인 어떤 측면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좀 투표를 하는 경향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 감정에서 두 가지 요인은, 하나는 어떤 동정 여론이고 하나는 또 견제 심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지금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입법 폭주, 예산 폭주, 탄핵 폭주를 통해서 국가를 어지럽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또 사법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법부의 법관들을 압박하고, 또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위헌 입법을 양산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상권 분립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점들이 결국은 이재명이냐 김문수냐 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석준 의원님을 모시고 대선 여론조사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출연해 주신 홍 의원님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용된 여론조사는 에브리뉴스와 미디어로컬의 공동 의뢰로 2025년 5월 19일 에브리리서치에서 실시하였으며,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RDD를 활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이며, 응답률은 5.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